2024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어 합니다. 특히 부업, 직장을 다니고 있던가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벌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부업을 할까 고민하고 시작을 하시겠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쇼핑몰. 저는 쇼핑몰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고 또 가장 접근하기가 좋은 게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들도 많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쇼핑몰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관련된 용어들을 들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나이가 있는 분들은 해보고 싶은 마음만 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리며 유튜브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쇼핑몰을 시작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판매 방식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게 정말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 영상만 보시더라도 위탁 판매, 해외 구매 대행, 사입에 대한 장단점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 보시죠. 일단 쇼핑몰 판매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 판매, 해외 구매 대행, 사입.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판매는 내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더 저렴한 도매 사이트든 또는 네이버 쿠팡 이런 곳에 가서 주문을 하면서 결제는 내가 하되 그 상품을 고객 주소를 적어서 고객에게 바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주문을 받고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고 리스크가 없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제품을 내가 고객한테 판매하고 배송하는 거기 때문에 배송이 빠릅니다. 그리고 상품 등록이 쉬워요. 왜냐하면 도매 사이트에서 제공해준 이미지를 가지고 상품을 등록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번역을 하거나 내가 가공할 필요 없이 손쉽게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쉽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와서 마진을 붙여서 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진이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물건을 실제로 실물을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도매 사이트에 가서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제품이 없으면 네이버 최저가를 주문해서 고객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품절이 되는 경우는 저도 상품을 찾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가 어렵고 반품과 교환도 조금은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고객과 바로 교환하던가 내가 반품을 가지고 있다가 포장지만 바꿔서 고객에게 배송할 수 있지만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판매자가 팔고 있는 거에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기 때문에 반품과 교환에 시간과 돈이 좀 더 들어갈 수가 있죠. 위탁 판매는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품만 등록한 이후 주문이 들어오면 어떤 사이트든 최저가를 찾아서 고객에게 보내준다. 이게 위탁 판매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도 똑같이 재고 리스크가 없습니다.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판매를 하지만 대신 해외에 있는 상품을 국내에 있는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거죠. 소자본으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일단 자본금이 적게 드는 이유는 내가 제품을 사서 파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내가 해외에 있는 제품을 고객 집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용카드만 있으면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도매가보다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싱을 잘하면 국내 도매 사이트나 네이버 최저가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상품을 가지고 와 판매할 수 있죠. 저렴하게 소싱을 할 수 있다는 뜻은 마진을 높여서 판매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고 또는 국내에는 없지만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찾게 되면 그 상품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차별화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단 해외에 있는 물건을 구매 대행하려고 하면 개인 통관 고유 번호라는 것들을 고객이 적던지 또는 제가 문자로 받아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해외 구매 대행을 한다고 하면 중국과 미국일 텐데 배송기간이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교환 환불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다시 받아서 중국으로 보낸다? 그 배송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고객과 어떻게 협상을 하더라도 교환과 환불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자본으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정산이 오래 걸리게 되면 돈이 묶이게 됩니다. 매출이 몇백만 원이면 상관없지만 그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나는 결제를 하고
배송되는 기간이 2주 걸리고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최대 정상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상품이 적게 팔리고 매출이 적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상품도 많아지고 매출이 늘어나면 그 정상 기간이 오래 걸려서 현금이 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도 똑같이 위탁 판매처럼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상품만 등록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더 싼 해외에 있는 상품을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는 국내, 해외 구매 대행은 해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입 판매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물건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판매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교환이랑 환불이 쉽습니다. 왜? 교환하고 싶으면 색상이나 사이즈를 바꿔서 고객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고, 만약 환불을 하고 싶다고 하면 물건을 받아서 새 상품이라고 가정하면 박스만 바꿔서 고객에게 다시 보낼 수 있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 상품을 직접 제조 공장에서 받아서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 경로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죠. 그리고 택배비 부수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나는 CJ나 롯데로부터 택배 계약을 2,000원에 맺지만 고객에게 받는 택배비는 3,500원인 거죠. 한마디로 상품을 판매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택배비 백마진이라고 해서 나는 택배사와 2,000원에 계약하고 고객에게 받는 택배비는 3,500원이다 라고 하면 한 개의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1,500원의 부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적게 판매하게 되면 당연히 부수입도 적겠지만, 만약에 하루에 물건을 100개씩 판매한다고 하면 택배비 백마진만으로도 15만원의 부수입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판매하신 분들은 택배비만으로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원하는 상품으로 구성을 할 수 있죠. 왜? 재고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고를 통해서 A, B, C 상품을 묶어서 판매할 수도 있고, A, B 상품을 팔면서 추가 상품으로 C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입 판매 같은 경우는 장점이 명확합니다. 내가 물건을 가지고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단점은 바로 재고 리스크입니다. 내가 상품을 실제로 가지고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 상품이 판매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재고만큼 돈이 묶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 내가 포장을 하고 택배 발송을 해야 됩니다. 물량이 적을 때는 시간이 적게 걸리겠지만 만약에 물량이 많아진다고 하면 포장과 택배 발송을 하는 시간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또 제조사를 직접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든 해외에 있는 상품을 내가 직접 수입을 하든 하려고 하면 그 제조사와 컨택을 해서 물건을 받아야 되고,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금이 됩니다. MOQ, Minimum of Quantity, 최소 주문 수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최소 주문 수량이 100개일 수도 있고 1000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상품들을 내가 초기에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입의 장점과 단점은 명확합니다. 내가 직접 수입을 하든 아니면 제조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서 팔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있고 관리하기 좋겠지만 그만큼 돈이 들고 돈이 묶일 수 있다. 쇼핑몰의 판매 방식은 이 세 가지가 시작입니다. 위탁 판매, 해외 구매 대행, 사입 판매.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입장벽은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낮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왜? 상품 등록하는 거는 제 유튜브만 보더라도 금방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도매 사이트를 검색하면 수백 개, 수천 개의 상품이 나오죠. 거기서 만들어 놓은 상세 페이를 가지고 마진을 추가해서 판매할 수 있죠.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해외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품을 등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약간의 진입장벽이 있죠. 어떤 진입장벽이 있냐고 하면 일단은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를 번역할 수 있게끔 크롬에서 제공을 해주겠지만 결국은 그 상품을 또 내가 고객에게 받기 위해서는 통관 고유 번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배대지, 배송 대행 업체를 통해서 고객 집으로 물건을 가기 때문에 국내 위탁 판매보다는 조금 더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사입 판매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게 제조 공장을 찾던가 수입을 해야 되고 또 돈이 들겠죠.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도 시작할 때는 자본금이 적게 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본금이 더 필요하게 되겠죠. 재고 리스크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위탁 판매와 해외 구매 대행은 내가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품만 등록한 이후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조금 더 저렴한 상품을 국내나 해외에서 사서 고객 집으로 바로 보내기 때문에 내가 그 상품을 보지도 않고 재고 리스크도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응답을 100%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 있는 상품만 보고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마진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위탁 판매는 통상적으로 5%에서 15%의 정도의 마진을 먹을 수 있고,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작게는 25%에서 많이는 90%까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해외에 있는 상품 10,000원짜리를 국내에서는 30,000원에서 50,000원에 판매할 수 있죠. 왜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마진이 높냐면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은 상품들이기 때문에 가격 형성된 금액대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검색했을 때 사고 싶은 상품이면 사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금액대라고 하면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입 판매 같은 경우도 당연히 내가 물건을 직접 제조 공장에서 받기 때문에 유통 경로가 없어서 마진이 높죠. 배송기간은 국내 위탁은 당연히 국내에서 발송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서 이틀,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길면 16일, 17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 추석이나 설날 또는 해외에서 행사가 있는 그 기간 동안은 배송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입 판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문을 받으면 오늘 배송해서 내일 고객 집으로 받을 수 있죠. 교환 및 환불은 위탁 판매나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판매자의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바꾸고 환불하는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입 판매는 쉽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위탁 판매 또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물건이 잘 팔리면 10개, 20개 사입을 해서 판매하면서 마진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어떠신가요? 별로 어렵지 않죠? 항상 들어봤던 그 쇼핑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탁 판매 국내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해외 구매 대행을 할 것인가 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일을 정말 많이 해서 일하는데 보람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일은 적게 하지만 마진을 높여서 돈을 또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죠. 제 같은 경우는 국내 위탁 판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팔면 5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남는 그런 상품들을 여러 개 팔면서 만원, 2만원, 10만원을 쌓아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 상품을 잘 팔리면 결국은 제조 공장을 찾아서 사입하고 마진을 조금 높이는 전략을 취했죠. 지금은 중국 구매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은 진입장벽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바퀴만 돌아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의 장점은 마진율입니다. 제가 최근에 팔았던 특정 제품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제품을 팔아서 170만 원을 벌었습니다. 단 한 개의 상품을 팔아서.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비싼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런 카테고리는 중국에서는 저렴합니다. 그리고 회사 같은 큰 규모에서 살 때는 한두 개를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삽니다. 그쪽에서는 이미 예산이 정해져 있고 2주, 3주를 기다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소싱한다고 하면 한 개의 상품을 팔아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마진도 30%에서 9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들 전략을 취하냐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한두 개만 보면 어떤 식으로 쇼핑몰이 움직이는지 어떤 식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상품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쉽게 돈을 들이지 않고 배울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유튜브만 보고 행동하지 않아서 그렇지 막상 행동하면 처음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 일주일, 한 달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또 성공 경험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처음 상품을 등록했을 때의 그 경험들, 첫 주문을 받았을 때의 경험들, 그리고 그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하고 구매 약정 받은 다음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을 갖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고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나의 하는 행동들의 시간들이 단축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로 인해서 상품은 더 많이 등록되고 매출도 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재밌어집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끊임없이 시간을 갈아넣겠죠. 그렇게 6개월 정도만 이 쇼핑몰이라는 부업에 올인을 하신다고 하면 아니에요. 올인이 아니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면 지금 받고 있는 월급 이상을 충분히 벌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부업뿐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